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에 거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혼한 30대 후반 돌싱녀입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바람 피운 것도 괘씸한데 친정아빠의 사망보험금까지 노리길래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했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정엄마한테 몰래 말해서 아빠 보험금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상함을 느낀 엄마가 제게 이 사실을 전하며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 피운 놈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말에 분노가 한껏 상승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고 제 나이 30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났죠. 저는 아버님 회사의 직원이었고 남편이 제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회사 대표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님께서는 사업 물려받기 전에 제대로 배우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란 사실을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된다면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이런저런 편의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정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린 선배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제 직속 후배로 제가 일을 가르치다 보니 자주 붙어 있을 시간이 많았고 일 끝나면 밥이나 간단하게 술을 하는 등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호감을 갖고 비밀 연애를 하게 됐죠. 한 2년 정도 만났을까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남편은 그제야 본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거든? 누구 아들이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이야.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일부러 그럴 생각은 없었어. 아빠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언젠가는 말해야지 기회만 보고 있었어. 그랬구나. 난 대표님 아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많이 놀랐지? 조금.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 대표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남편이 대표님의 아들이란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우리의 결혼이 가능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걱정에 남편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문제없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이미 우리의 교제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허락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일적으로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진급도 빨리 했거든요. 아버님은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고 남편을 가르치도록 일부러 붙여주신 거였어요. 회사에서 오가며 저를 좋게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의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저를 예뻐해 주셨고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버님은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셨고 그 다음에 건강 이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제 손을 꼭 잡고 남편을 부탁한다던 아버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가,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지금처럼 우리 아들 잘 부탁하마. 회사 잘 이끌 수 있도록 네가 곁에서 도와주렴. 너에게 부족한 아들을 맡기고 가서
미안하구나. 아버님은 남편과 달리 참 정직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어쩌다 저런 아들이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로요. 이때는 남편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님은 저만 믿겠다면서 편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으로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요. 그러다 제가 34살이 되었을 때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걱정했었는데 마치 아버님께서 주신 선물 같았어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다 보니 유산 위험이 있어서 잠시 일을 쉬기로 했어요. 휴직하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다가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래 아이 낳고 몇 달 뒤에 복직할 계획이었는데 아이가 많이 어리고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복직을 조금 미뤘어요. 남편 역시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제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지금 복직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애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돌보는 게 아이 정서에 더 좋지 않겠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빨리 복직해서 당신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그때 복직해서 회사에 열심히 도울게. 아버님께 약속도 했고 옆에서 남편 일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꽤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을 보셨더라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 일에 전념했고 저는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주부의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슬슬 복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봐줄 이모님도 계시고 어린이집도 다니니까 전처럼 회사 생활하며 남편을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의 복직을 극도로 말리더군요. 이만하면 복직해도 되잖아.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야? 글쎄 몇 번을 말해. 애한테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하원에서는 이모님이 봐주시잖아. 당신 말처럼 엄마의 역할 중요하지. 그런데 복직한다고 엄마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출근할 동안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이모님이 봐주시면 되고 퇴근해서는 내가 볼 거야. 복직한다고 아이와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내가 애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일만 할 사람으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당신이 애 보고 살림하면 되잖아. 굳이 뭐하러 복직하겠다는 거야? 왜? 내가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라도 하려고?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언제 감시했다고. 나는 그저 아버님 유언대로 당신을 도우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아이 좀 크면 복직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잖아. 그래서 기어이 복직하고 싶다? 그놈의 유언이 뭐라고? 내가 뭐 애야?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앤 줄 아냐고.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잘만 굴러왔어. 당신 없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해. 아빠가 그러셨잖아. 옆에서 잘 도와달라고.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당신 정말 왜 이래? 복직하기로 다 약속해놓고서 당신 마음대로 잃어버리면 끝이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복직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 싫어. 당신 때문에 내 자존심이 얼마나 바닥을 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빠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한테 날 부탁했을까? 그 생각에 내 좌절감은 말도 못한다고. 그래, 당신이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좋은 거 인정해. 그런데 난 당신 도움 없이 내 힘을 하고 싶어. 당신 없어도 잘만 해왔고 앞으로도 문제 없어.
그러니까 복직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남도 아니고 당신 편인데 그런 생각을 뭐 하러 해? 아버님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거야. 글쎄,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니까? 더 이상 말 무시하지 마. 계속 이랬다가는 안 참아. 남편은 저의 복직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싫으면 애초에 솔직하게 말하면 됐을 텐데 그동안 뭐하러 그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태도 변화에 저는 깜짝 놀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사실 저는 일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도 가정도 아이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제 힘으로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 욕심이 있던 제게 어느 순간부터 1등은 가정과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일 욕심이 많아서 숙제처럼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복직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복직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배려가 아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림하며 아이를 돌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당신 말처럼 복직 안 할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림하면서 아이 키울 거야.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내 말대로 하기로 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일 욕심 많은 거. 내게는 일도 가정도 아이도 다 소중해.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일보다 당신과 아이가 먼저더라. 이제 내게 가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당신 옆에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 말이 맞아. 나 없어도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신 내조하면서 가정에 힘쓸게. 여보, 고마워. 난 당신이 계속 고집 부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처럼 믿고 나한테 맡겨줘. 나 정말 잘 해낼 거야. 남편은 자기 뜻을 따라줬다며 고마워했고 반드시 지금보다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일 잘하고 아버님께 인정받던 저를 질투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공은 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데 남편은 제 도움 없이 본인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소중한 건 더 이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남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장, 미팅 마무리하고 다른 일정 없지? 네, 대표님. 별다른 일정 없는데요. 왜요? 왜긴, 당신이랑 같이 와인 한잔 하려고 그러지. 오늘 집에 일찍 안 들어가 봐도 돼?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외박도 자주 해서 이러다 오해 사면 어떡해. 뭐 나야 좋지만. 괜찮아.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야. 집에 가봤자 나만 바라보는 아내, 어린 아들까지 생각만 해도 숨 막혀. 당신이랑 있는 게 더 편해. 참, 곧 있으면 승진할 거야. 벌써?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 일 잘하는 직원 밀어준다는데 누가 이상하게 생각해? 뭘 어떻게 하든 회사 대표인 내 마음이지. 그리고 당신이 높은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오랫동안 내 옆에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은 일이 많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잦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갈아입을 옷이랑 좋아하는 먹거리를 이것저것 챙겨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됐죠. 남편 방에서 한 여직원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말입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남편에게 주려던 짐을 고스란히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일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고 외박했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여자 직원과 이야기 나누던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난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내조했는데 날 속이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그것도 본인 회사 부하 직원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고 배신감에 몸서리 쳐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니 왜 제가 복직하는 걸 그토록 반대했던 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 부하 직원과 불륜 관계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복직을 반대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저와 아이를 배신한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얼마든지 더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을 남편에게 양보했는데 나의 희생을 이런 식으로 갚아주고 있었다는 생각에 큰 분노감을 넘어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불륜 증거를 찾아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제 사전에 바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따로 업체에 지시해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의뢰했어요. 그렇게 2주가 흐르던 어느 날 남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고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이 믿고 의지하셨던 분이셨어요. 무슨 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걸까 의아스러웠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다 회사가 망한다니요? 대표님께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어렵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도 상당해서 이러다가는 직원들 월급은커녕 회사 문 닫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럴 리가요. 아버님께서 믿고 물려주신 자리라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만 믿으라며 큰소리치길래 당연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요.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분은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분 역시 남편이 부하 직원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돈을 본인의 돈인 양 흥청망청 써댔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을 들들 볶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직원들을 해고하기까지 했고요. 적은 수의 직원들에게 많은 일감을 몰아주며 본인은 내연녀와 즐겁게 지냈던 겁니다. 잘할 수 있다면서 큰소리 치더니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공들여 세운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자에 미쳐 가정은 내팽개쳐도 본인 아빠가 물려준 회사니까 그것만큼은 잘 지켜내리라 생각했어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 역시 아버님께 따로 부탁받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분께 연락해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옆에서 잘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제대로 못할 시 제게 이 봉투를 전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분께 서류 봉투를 받았고 안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놓으셨나 봐요. 글쎄, 남편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시 모든 권한을 제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버님의 유언이었죠. 서류 봉투 안에는 아버님의 유언장을 맡아서 작성한 변호사의 명언도 들어 있었고 저는 즉시 연락해서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실이라며 얼마든지 남편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제가 맡아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했죠. 만일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제가 대표 자리에 앉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본인의 아들보다
회사를 잘 경영해 줄 사람에게 기꺼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동안 이걸 몰랐던 남편은 오만방자하게 까불며 제 세상처럼 즐겼던 거고요. 숨겨져 있던 사실을 알고 나니 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떻게 복수해 줄지 고민 중이었는데 이것만큼 훌륭한 복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불륜 증거를 수집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며 대표 자리를 빼앗기 위해 변호사와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방금 수술 들어갔어. 그런데 네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 이러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니? 집에서 어린아들을 재우고 있는데 아빠가 사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장으로 들어가신 후였어요. 아빠는 늦은 저녁 운전을 하시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와 부딪히며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빨리 옮겨졌지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신께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신은 가혹하게도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갔어요. 수술 후 지병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면서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엄마는 큰 충격에 빠졌고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그 순간마저도 내연녀와 함께했고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사위로서 장인어른의 마지막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와 거짓말에 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까불어봐라. 그래봤자 너 나한테 모든 걸 빼앗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과 겨루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아빠를 잘 보내드렸고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어 아이와 함께 며칠 동안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대뜸 만날 사람이 있다면서 나가셨고 1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고는 뭔가 고민 있는 얼굴로 저와 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별거 아니라면 대답도 안 하시고 누굴 만나고 왔는지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걱정스러웠는데 며칠 후 엄마가 조심스럽게 남편에 관해서 물어보시더군요. 김서방 회사 말이야.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니? 당장 문 닫을 만큼 심각한 거야? 뭐?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세상에, 너 알고 있었니 그럼? 그럼 진작 말할 걸 그랬네. 실은 얼마 전 김서방한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 엄마 설마 그때 누구 만난다고 나가더니 그이 만난 거였어? 그걸 왜 이제 말해? 김서방이 너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러면 어쩌니? 네가 걱정할까 봐 몰랐으면 하는 눈치던데.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네 아빠 사망보험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너는 회사 사정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괜히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장인어른 그렇게 보내고 상심이 클 텐데 회사 문제까지 보태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야. 네 아빠 장례식 때 김서방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짧게 인사만 드리고 갔잖아. 솔직히 그때 서운했거든.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장인어른 장례를 나 몰아라 할 수 있나 싶었거든. 근데 회사가 넘어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이해되더라고.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얼마나 끙끙거리며 마음고생했을까 싶고. 명색이 사위인데 제대로 장인어른 장례도 못 치르는 심정은 어떨까 싶더라. 그래서 아빠 사망보험금 나오면 그거 빌려달래?
너 모르게 빌려달라고 했어. 급한 불 끄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금방 돌려줄 수 있다면서. 그래서 네 아빠 보험금으로 김서방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아빠 사망보험금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 큰 금액이 필요한 거면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다는 거잖니. 아무래도 네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알고 있었구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진작 말하지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아빠 일을 정신없게도 했고. 그나저나 아빠 보험금 그이한테 아직 안 줬지? 아직 안 줬어. 너한테 말하고 주려고. 그럼 주지 마. 아빠 보험금 절대로 주면 안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못 준다고 그래?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 보험금 단 한 푼도 넘겨주면 안 돼.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도 아찔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제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빠 보험금은 그 인간 손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사 그 지경으로 만들고 바람까지 핀 주제에 감히 우리 아빠 보험금까지 욕심내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근잘근 밟아줄 계획이었는데 하루빨리 앞당겨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하는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며 분노하셨고 저의 복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원 한 푼 없이 그 인간을 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을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인간이 아빠 보험금을 노리니까 이걸로 유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남편이 속을 수 있게 같이 맞장구 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남긴 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나름 위치도 좋고 전보다 값이 꽤 많이 올랐어요. 나중에 더 오를 수 있는 곳이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니 팔겠다고 내놓으면 사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괜히 남편이 지고 있다가 나중에 땅값 더 오르면 남편만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남편에게서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빠 사망보험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 사망보험금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뭐야, 장모님이 말한 거야? 당신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남도 아니고 당신 아내인데 비밀로 할 게 뭐가 있어. 가족끼리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알고 도와야지. 그나저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빠 보험금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문제 있어.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야. 장인어른 보험금으로 급한 것부터 해결하면 그때부터 다시 정상화될 거야. 나 믿고 도와줄 수 있지? 당신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잖아.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버님께서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아빠 장례 치르는 동안 회사 일로 바쁘다더니 이거 해결하느라 그랬구나. 나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 많았겠다.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했어.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돈인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뭔 차이냐면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신다네?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투자 명목으로 주실 생각인가 봐. 그래? 장모님이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네. 그래서 언제 주실 수 있대? 마음 같아서는 바로 주고 싶은데 문제가 조금 있어. 삼촌들하고 얽힌 돈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그거 해결하면 줄 수 있다고 하시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한 달? 당장 필요한데 한 달 뒤에 준다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데 어디 마련할 곳 없어? 한 달만 어디서 구한 돈으로 버티고 있어봐. 엄마가 한 달 뒤에 아빠 보험금이랑 물려준 다른 재산까지 더해서 크게 보태주신다고 하셨어. 빌릴 곳이 있으면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어디 돈 넣을 곳이 없는데 어디서 빌리라는 거야?
정, 그러면 당신 아버님께 물려받은 땅이라도 처분하는 게 어때? 뭐? 땅? 그거 값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땅을 처분하는 건 조금 그런데. 놔두면 두고두고 오를 텐데 아깝게 어떻게 팔아? 그럼 그 땅 담보로 대출 받으면 안 되나? 값이 제법 되니까 대출 받아서 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엄마가 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대출금 처리하면 되잖아. 대출? 제 말에 남편은 혹한 얼굴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한 달 뒤에 주는 게 확실하냐고 확인했고, 저는 하나뿐인 아내를 못 믿냐면서 아무 걱정 없이 믿으라고 했어요. 저를 찾아온 직원을 통해 회사 사정은 다 파악해뒀습니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이라 남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믿고 땅을 담보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급한 것부터 처리하며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겼죠. 시간이 흘러 한 달이라는 약속된 날짜가 돌아왔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뭐야? 내 변호사야.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 그래서 같이 왔지. 변호사? 당신이 변호사 돌 일이 뭐 있어? 아, 장인 장모님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나저나 돈 언제 보내줄 거야? 당신이 약속한 날이잖아. 빨리 대출금 처리해야 되니까 돈이나 보내줘. 이자만 해도 얼마인 줄이나 알아?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돈이나 보내줘. 돈? 무슨 돈? 무슨 돈이기는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이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돈이 뭐가 있냐고. 나한테 장인어른 보험금이랑 재산까지 다 얹어서 준다고 했잖아. 왜 이래? 나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그만하고 빨리 줘. 장난 아닌데? 나 당신한테 줄 돈 없어. 뭐?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 달 뒤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당신만 믿고 땅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줄 돈이 없다니. 재산까지 다 얹어서 준다고 당신만 믿으라며? 그냥 한 말인데? 진짜 믿으면 어떡해? 이게 진짜... 야, 너 내가 우스워? 사람을 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장난은 내가 아니라 네가 쳤지?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너만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고작 이거야? 부하 직원이랑 불륜 저지르고 회사 돈 흥청망청 쓰고 아버님이 힘들게 세운 회사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잖아? 네가 이 모양이니 아버님이 날 더 믿으셨나 봐.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단 나았겠다. 뭐? 너 뭐야? 지금껏 내 뒤라도 캐고 있었어? 그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왜 모르겠어? 나 네 아내야. 네가 속이려 든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빠 장례 치르는 내내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그년이랑 같이 있던 것도 알고 있는 걸? 왜?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많이 놀랐나 봐? 꽤 충격받은 얼굴이네? 그래. 네가 다 알고 있는 줄 상상도 못했다. 이거 충격이 꽤 크네.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보험금 준다고 한 거야? 그래. 그래서 한 달 뒤에 준다고 미적거렸구나. 와, 너 정말 무서운 애다. 아빠가 물려주신 땅 내가 쥐고 있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런 짓까지 꾸미고. 그런데 어쩌냐? 그런다고 내가 망할 것 같아? 이깟 땅 나중에 다시 사면 그만이야. 회사에 급한 불 껐고 다시 안정화되면 얼마든지 전처럼 일어설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날 막아서도 소용없어. 네가 날 상대할 주제나 된다고 생각해? 난 이 회사 대표야. 넌 그저 집에서 애나 보는 주부일 뿐이고. 그래? 이거 참 안 됐네. 집에서 애나 보는 주부한테 네 자리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말이야? 아, 아니다. 빼앗기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뺏겼구나. 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하겠다 뭐 이거야? 야, 그만해. 내 앞에서 자존심 부려봤자 우스워지는 건 너야. 그래, 내가 너 몰래 바람 피우고 회사 돈 써대서 충격받았겠지.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알려줄까? 다 네 잘난 능력 때문에 그랬어.
처음에는 일 잘하는 네가 좋았는데 여러모로 나한테 도움될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잘난 척하면서 으스대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 아빠가 나보다 널 더 믿고 좋아할 때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더라고. 한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짜증나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는 이 회사에 발 못 붙이게 집에만 있게 만들었지. 그랬더니 결국 내가 바라던 내 세상이 온 거야. 너무 신나서 그만 정신 못 차리고 놀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됐네. 그래도 괜찮아. 급한 불 다 껐으니까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돼. 그깟 대출금이자? 문제없어. 내가 누군데? 그거 하나 못 버티겠어? 그래. 네가 나한테 엄청난 자격지심이 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도 난 널 위해 좋아하던 일도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해줬는데 넌 이게 뭐니?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큰 소리 쳤던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널 못 믿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하셨나 보다. 네가 이렇게 미쳐서 발광할 줄 알고 말이야. 내가 혹시나 싶어 경고하는데 조금이라도 나 원망할 생각하지 마. 네가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사리분별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노니까 결국 이 꼴이 난 거라고. 겨우 급한 불 끄고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한다는 게 참 한심하다. 회사 하나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네 주제 다시 전처럼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체 그 터무니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용히 안 해?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 너나 조용히 하고 이 방에서 나가.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뭔 소리야? 주인이 바뀌다니. 너랑 긴 말하기 싫어. 변호사님, 아버님 유언장 가져오셨죠? 그것 좀 보여주세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정신 차리게.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아버님의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꺼냈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이게 뭐지? 불안한 눈빛으로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내 손을 달달 떨다가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며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빠가 날 두고 왜 널 선택해? 이게 말이 돼? 아빠 자식은 네가 아니라 나야. 멀쩡한 자식 놔두고 왜 너한테 이 회사를 넘겨주냐고. 너 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이거 아빠 유언장 아니지? 자식 몰래 이딴 걸 만들어둘 리가 없어. 물론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아버님은 널 버렸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고생해서 일으킨 회사를 망치는 건 두고 볼 수 없으셨나 보지. 처음에는 널 믿고 맡기셨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셨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 몰래 이런 걸 남겨두지 않으셨겠니? 웃기지 마. 분명 네가 나 몰래 아빠한테 수작 부린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버려?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야. 그런데 정말 모르겠니? 이 회사가 아버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아들이라는 게 나보다 아버님 속을 더 모를까? 고로, 넌 자격 없어. 아버님의 아들 자리도 이 회사의 대표 자리도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하던 대로 쭉 여자에 미쳐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 난 네가 벌려놓은 일 수습하면서 보란 듯이 이 회사 더 키워나갈게. 참. 그런데 나한테 회사고 돈이고 다 빼앗겼으니까 걔가 너 버리려나? 니네 언녀 말이야. 이제 돈 없는 거짓 신세인데 너랑 만나주려 할까? 어떡하니? 본처한테 버림받고 내 언니한테도 버림받게 생겼네? 그래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가 네 내언니와도 가만히 안 둘 생각이거든. 상간녀 소송은 기본이고 이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그동안 능력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더라. 나 잘 나갔을 때보다 승진도 더 빠르던데 다 네가 쏜쓴 덕이겠지. 그래서 제대로 알려주려고. 본인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이참에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야. 아마 너 못지않게 죽을 맛일걸? 아무튼 그건 차차 내가 알아서 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만 나가봐. 이제 이 방에 네 자리는 없잖아? 떨리는 눈동자로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날 내쫓을 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겨우 저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제게 회사를 빼앗기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한 듯 했어요. 시작은 아버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였지만 결국 화살의 끝은 저를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면서 원망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았어. 네가 나보다 능력 있고 잘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아빠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너 평생 두고두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어디 얼마든지 해봐.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나한테 다 빼앗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아까 경고했지? 나 원망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 비뚤어진 네 마음이었다는 걸 왜 모르니? 아버님은 못난 아들이라도 끝까지 믿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셨어. 네가 제대로 똑바로만 했어도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 네가 바람 안 피우고 회사 잘 키워나갔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전혀. 네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일을 망친 거야. 아버님이 널 믿고 물려주셨던 마음까지도 네가 배신한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네가 뭘 알아? 뭘 안다고 감히 떠들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참 어리석지 않나요? 결국 우리는 이혼했고 경쟁력이 없는 남편이기에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버님의 뜻에 따라 회사까지 제가 이어서 운영하게 되었고 열심히 회복하고자 노력했어요. 엄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그 소중한 돈을 사용했고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 내연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다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자 꼬셔서 진급한 내연녀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미친 듯이 괴롭혔거든요. 낯짝이 꽤 두꺼울 줄 알았는데 창피함이 뭔지는 알았나 봐요. 안 그래도 쫓아낼 생각이었는데 스스로 나가줘서 귀찮은 일이 줄어들었죠 뭐. 어쨌거나 현재 저는 계속해서 회사를 전처럼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을 쫓아가며 일하다 보니 종종 사연 들으면서 일하곤 하는데 마침 제 이야기가 재미있는 사연거리라 보냈어요. 남편은 말 안 해도 어떻게 사는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잘 나가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몰골로 지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 받아달라고 불쌍한 척 하길래 회사 주변으로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나타나면 인생의 매운맛을 다시 한번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